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금요일 코스피 0.26% 하락, 코스닥도 마이너스 0.31% 하락하면서 최근에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도 우리 증시는 6월에 저점을 만들고 반등 랠리가 나온 상승폭의 절반값 정도의 조정해서 일단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박스권 아직은 이 상단에서 놀고 있는데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폭의 절반값 이상 이렇게 이 강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어요. 그래서 이미 나스닥은 박스 하단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얘가 여기서 반등이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이 가격대가 저항이 좀 심하니까 맞고 일단 음봉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렇게 저는 사실 금요일은 양봉 마감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힘이 좀 더 없는 상황이고요. 여기서 만약에 목요일 저점을 월요일 날 깬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저점 테스트를 한번 하러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.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는 이 과정 안에서 시장은 굉장히 투심이 안 좋을 거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겠죠. 그런 가운데 우리는 9월 13일 날 CPI 물가지수 발표와 FMC 그 다음에 있을 FMC 회의라는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를 기점으로 시장이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시장 예상치보다 물가지수가 좀 하회한다든지 했을 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기대는 있을 거고요. 이렇게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면서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 이러면은 지금 저점 테스트가 아니라 저점을 한번 깨고 또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되는 그렇게 좋은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의 운명은 9월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시장 컨센서스가 7.7%거든요. 요거를 뭐 지금으로서는 상회할지 하회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긍정회로를 조금 돌려보자면 이 굵직한 이벤트 거기다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라는 역사적으로 뭐 무조건 반복되는 패턴까지는 아니지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안 좋았던 시장이 급격히 좋아졌던 뭐 역사적인 경험들이 몇 번 있기도 해서 약간의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뭐 추석 연휴로 이렇게 시장도 워낙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현금화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추석 연휴 딱 그쯤 해가지고 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.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뭐 추석 연휴도 끝나고 이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기를 지금으로서는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한번 언급도 드렸지만 FMC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이미 어느 정도 맞을매는 좀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벤트를 기점으로 뭔가 가격이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악재는 조금은 좀 더 둔감하고 호재는 굉장히 급격하게 시장이 반응할 확률이 또 있으니까요. 반대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좀 너무 시장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뭐 좀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좀 민감하게 쭉 빠질 수도 있는 거라서 약간 이벤트에 맞을매를 지금 살짝 뭐 먼저 조정을 받는다라고 그나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면은 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가격 조정 좀 많이 받으면서 뭐 저점 테스트하러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극한의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? 여기를 진짜 깨면 정말 공포감이 아마 굉장히 극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또 저점이란 건 또 그럴 때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벤트 기점으로 급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를 지금으로서는 좀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. 네, 그럼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G7이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러시아에서 바로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을 했습니다. 아니 뭐 터빈에서 기름이 샌다. 뭐 이런 이제 핑계를 대긴 했지만 약간의 이제 보복성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뭐 이번 주말에만 나온 뉴스는 아니고 저번 주 저저번 주 이제 뉴스가 좀 나왔을 때 GS의 움직임을 봤는데
생각보다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저는 조금 못 받았어요.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단순히 옛날에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서 테마들이 뭐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떤 그 단발적인 이제 시세로 끝난 경우가 많았지 막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냈던 경우는 이제 많이는 없었거든요. 뭐 이제 뭐 사료주들을 제외하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가스 관련해 이런 어떤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이 단순히 가격으로 인한 재료를 넘어서서 유럽의 에너지난으로 이어지고 이런 어떤 유럽의 에너지난이 지금 뭐 금융위기까지 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어떤 스토리텔링으로만 보자면 이 가스 테마는 단순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좀 큰 재료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추적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요 날까지는 좀 그렇게 봤어요. 한 월요일 정도까지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재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난까지 그렇게 좀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쌍봉 맞고 떨어졌던 구간을 돌파하는 시세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근데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다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예전에 뭐 한 일주일 전인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GSE가 요날인가쯤 방송에서 멘트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미 이제 유럽이 이 에너지난에 대비해서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비축을 그러니까 문제가 가을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문제가 없기 위해 이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던 거고 이 사재기를 하는 게 10월 뭐 정도 되면은 아마 마무리가 될 것이고 겨울에 그렇게 크게 일단은 뭐 문제가 없을 만큼의 비축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큰 뭐 어떤 재앙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. 이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유럽이 가스 사재기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 가스 가격은 당연히 급하게 오른 만큼 또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가격적으로는 지금이 약간 뭐 고점 냄새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재료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큰 테마로 발전 가능성은 좀 없을 수도 있겠다. 연말 제가 그렇게 멘트를 좀 드렸어요. 제가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 그런 어떤 이면도 있더라고요. 기사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이제 뭐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또 이제 이면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또 뉴스들은 계속 나오니까 추적을 할 필요는 있겠는데 생각보다 이런 어떤 힘이 없는 모습들도 지금 그런 어떤 이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들도 이미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재차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. 이렇게 가다가 언제 또 갑자기 갭빵 띄우면서 이렇게 양봉 하나만 만들어줘도 어느새 이렇게 전고점이니까 대신에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얘 재료가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무한 어떤 뭐 긍정을 가지고 모아갈 필요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다시 전고점을 좀 7,000원 구간을 넘어서는 국면에서 접근에 대한 관점을 가져보는 게 좀 더 리스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스 테마입니다. 그래서 뭐 GSE 1승 이런 애들로 지금 일단 이렇게 뽑고 11선 어떤 눌림목 구간에 있는데 오히려 뭐 GSE보다 1승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줄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도 여기서 이제 죽는지 이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. 뭐 쌍바닥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두 번째 시세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움직임이 좀 나오면 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가스테마는. 그리고 당장 월요일 날 오전 가장 핫한 테마는 아마도 태풍 관련주일 것 같고요. 금요일 날 뭐 이미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코리아 SE가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을 뽑아줬고 근데 항상 저번에 뭐 특수건설 비롯해가지고 태풍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제가 이 뭐 자연재해 관련주들은 9%까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
거의 어떤 일시적인 시세로 끝이 납니다. 얘네가 이렇게 뽑고 뭐 눌렸다가 2차 파동으로 넘어가고 이러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. 그렇다 보니까는 올릴 때 급하게 올리고 막상 또 태풍이 이제 상륙을 딱 하면 그때 이제 시세를 뭐 반등 뭐 주긴 하겠지만 시세가 좀 죽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태풍 자연재해 관련주들은 매매하실 때 진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매하셔야 되고, 이런 뭐 눌린 구간에서 막 반등 나올 거야라고 뭐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짧게 좀 대응을 하면서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코리아 SE가 대장이고 뭐 우원 개발, 도화 엔지니어링도 얘네로 움직인 건지 아니면 뭐 건설 관련이나 뭐 얘네로 움직인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코리아 SE랑 우원 개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테마적인 요소로서는 지금 태조 이방원이 한풀 꺾이고 나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네옴시티 테마인 것 같아요. 이재용, 정의선도 나섰다. 640조고 얘네는 재료가 죽지 않고 아마 계속해서 뉴스가 발생될 확률이 좀 높아서 최근에 움직임도 굉장히 강했고요.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 좀 강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옴시티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뭐 이제 건설 쪽 테마 쪽만 이루어지다가 지금 뭐 5G 관련까지 약간 테마가 확대되는 모습이 있고, 거기다가 SM 관련주 SM CNC인가요? 얘네도 일단 움직임이 좀 있었죠. 엔터까지.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테마가 조금씩 확산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. 큰 테마가 형성되면 매매할 때는 항상 좋으니까요. 그래서 뭐 세아 특수강도 약간 이제 단기 과열 리스크 있고 조금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갈 가능성 있을 것 같고, 한미글로벌은 단기 과열 들어가 버렸죠. 그래서 이제 단기 과열 풀리고 나서, 그러니까 단기 과열 동안 좀 이렇게 빼면 풀리고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을 거고, 단기 과열 동안 갑자기 이렇게 너무 올려치면은 풀리고 나서 이렇게 살짝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. 유신 히림이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, 예전에는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발톱을 좀 숨기고 있습니다. 히림은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드렸죠. 이때도 언급드렸고, 이서 맞고 떨어지더라도 아마 접고 다시 올라오면 이거 좀 수상하게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. 이때 이렇게 접고 다시 올라오죠. 그럼 이때 조금 수상하게 봤어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전고점 여기 이제 저항대 10,000원 구간을 뚫어내는 슈팅이 일단 좀 나왔고, 역시나 윗꼬리 장인답게 윗꼬리가 일단 달리면서 마감이 되어졌는데, 이제 10,000원을 안착을 해놓고 찐 어떤 그 2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전고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. 뭐 한 1,000원이나 2,000원 구간까지요. 얘는 아직 뭐 이제 단기 과열 리스크가 없어서 다른 애들은 지금 다 걸렸잖아요. 그래서 히림이나 뭐 다스코는 아직은 이 정도 가격대 좀 넘어져야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뽑아주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, 5G 관련주도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. 역배열이 이겨내는,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 자체를 이겨내지는 못했지만 요 최근에 그래도 역배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뽑고 힘없이 이렇게 죽는 경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버텨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버텨주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뽑아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SM, CNC도 요날 뉴스 나오면서 갭 띄우고 양봉도지가 만들어졌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21선 위에서 박스권 플레이만 했어요. 거래량 감소를 했고, 그래서 여기를 좀 지켜내면서 아니면 5일선 정도 지켜내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올지 얘네도 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.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현대카드 측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뭐 시간에서도 좀 이제 악재로 막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, 이때 당시 제가 방송에서 멘트 드렸던 게 뭐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이 되고
있는 쪽으로 보고 있다. 그래서 당장 뭐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기보다는 추후에 다시 관련된 뭐 뉴스가 또 뜨면서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. 그래서 추적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좀 이때 당시에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최근에 이제 뭐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뭐 한국정보통신만 봐도 요 구간을 이제 이렇게 이제 넘기면서 종가도 이렇게 좀 갖다 놨고 얘는 한번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요 구간 안에 있었고 요렇게 이루원이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뭐 1등주는 한국정보통신이니까 굳이 이루원은 어느 날 이제 이루원이 갑자기 대장 역할로 바뀌면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바이오주들이 꽤 해볼 만한 애들이 있어요. 앱클론도 추세가 굉장히 좀 괜찮고 어디로 갔지? 네. 그리고 뭐 킨타 매트릭스도 만들어가는 이 차트의 흐름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롤링이 심하긴 하지만 요 구간 안에서 일단 장기 평선이 241선을 안착해가는 과정에 있고 앱클론은 이제 시세가 조금 많이 났어요. 바닥권에서 한 120%가량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뭐 이제 고점 구간에서 막 따라가기보다는 대신에 탄력이 워낙 좋아서 충분한 눌림자리 같은 것들 공략하면 좀 좋을 것 같고 HLB 그룹주들도 심상치가 일단은 않습니다. 근데 약간 이제 돌파하면은 좋은 자리인데 맞고 떨어지면 이제 쌍봉이 될 수 있는 자리라서 좋아는 보이지만 접근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. 왜냐하면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 녹록치가 않으니까.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보면은 조만간 돌파 한번 해줄 것 같죠. 근데 또 이런 자리가 또 쌍봉 맞고 떨궈버릴 수도 있어서 일단 뭐 관심 종목 정도 여기다가 이제 뭔가 전고점을 확실히 뚫어줄 수 있을 만한 뭐 뉴스가 좀 발생이 된다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좋은 합당한 뭔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어줄 수 있는 뉴스를 동반하면서 뚫는다면은 그때는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 방금 이제 뉴스 기사가 한미약품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슈예요. 롤론티스 미국 FDA 승인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공장 실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제 계속 연기가 되었었는데 드디어 이번 이제 9월 9일 날 승인 여부가 결정이 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양호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. 근데 예전에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지금 좀 아니라서 물론 움직일 때 화끈하게 움직여주는 면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제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해요. 기간이 9월 9일이면은 당장 뭐 며칠이 안 남았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얘가 뭐 얼만큼 올라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업계에서는 승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는 보고는 있는데요. 우리는 항상 그냥 단기 매매자니까 기대감으로만 매매하고 결과까지 보는 거는 리스크가 있으니까요.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원숭이 도창 확진자가 이제 2명째 나왔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원숭이 도창 이 뉴스 최근에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제가 파미세를 오랜만에 봤는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여기서 얘가 왜 이렇게 뭔가 강하게 양봉을 뽑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뭐 적극적으로 보진 않겠지만 만약에라도 내일 갭을 좀 띄우고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면 그때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. 요 정도로만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. 근데 뭐 급등이 나온다거나 다시 막 이렇게 가기에는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시장에서 그렇게 먹히는 재료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뭐 관심 종목 정도로 보고만 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이 만약에 내일 미장이 하락했으니까 시장이 좀 안 좋게 되면 최근에 그래도 가장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움직임이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종목이 지금 푸른저축은행입니다. 제가 장중에 지켜보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하면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시장이 안 좋으면 푸른저축은행이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다.
그래서 약간 지금 풋 테마, 풋 종목으로 얘네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고려신용 정보랑. 고려신용 정보도 차트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여기서 이렇게. 그래서 12,000원을 돌파해주는 요런 양봉 하나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? 시장이 만약에 약세를 보일 때요. 네, 그럼 저는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요. 저희 무료 리딩방 참여해 보실 분들은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